이거는 한 페이지에 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좌표가 있기 때문에 이 절대좌표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좀 크게 띄워놓고 얘도 조금 줄이고.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320에 140이랍니다. 320에 140이고 이렇게 가는데, 자, 여기가 110도인데 여기가 지금 90도죠. 그러면 여기 남는 게 20도죠. 그래서 억각이죠. 여기도 20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200도로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 여기 남는 게 몇 도가 돼요? 7도가 됩니다. 자, 라인 절대좌표 300 라인 절대좌표 320, 140 골뱅이 161mm가 180도 방향으로 20mm가 마이너스 90도 방향으로 75mm가 200도 방향으로 그 다음에 36mm가 마이너스 90도 101mm가 0도 방향으로 그 다음에 20mm가 90도 방향으로 142mm가 7도 방향으로 마지막은 클로즈 하셔도 되고 320, 140 절대좌표를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게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쉬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라인 175, 230 자, 골뱅이 175mm가 0도 방향 44mm가 90도 방향 150mm가 180도 방향 그 다음에 절대좌표 쓰시면 돼요. 180, 310 이렇게요. 그냥 절대좌표 쓰시면 돼요. 86mm가 180도 방향 93mm가 마이너스 90도 방향 54mm가 0도 방향 클로즈 쓰셔도 되지만 175, 230이라고 절대좌표를 쓰시면 됩니다. 자, 라인 330, 380이라고 절대좌표를 쓰시고 232mm가 180도 방향 84mm가 90도 방향 64mm가 0도 방향 85mm가 마이너스 90도 방향 다시요. 22mm가 마이너스 90도 방향. 자, 지금 이렇게 85도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0도죠. 자, 이렇게 85도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이렇게 85도인 거죠. 근데 우리는 0도부터 시작하잖아요. 사실상 이 각도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5도가 됩니다. 자, 골뱅이 124mm가 5도 방향, 24mm가 90도 방향, 10mm가 0도 방향, 그 다음에 클로즈를 쓰셔도 되고 절대좌표 쓰셔도 되고 이번엔 클로즈. 자, 그 다음 얘는 쉬워요. 얘가 어렵고 보세요. 라인 460, 310 그 다음 골뱅이 40mm가 90도 방향 아니 거꾸로 가죠. 140mm가 0도 방향 20mm가 90도 방향 60mm가 0도 방향 60mm가 90도 방향 80mm가 180도 방향 20mm가 마이너스 90도 방향 20mm가 180도 방향 30mm가 90도 방향 38mm가 180도 방향 30mm가 마이너스 90도 방향. 근데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데 길이가 아니죠. 자,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길이가 없잖아요. 대신에 여기까지 수평 길이와 수직 길이가 나와 있죠. 요건 뭘 써야 돼요? 상대좌표를 써야 되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주셔야 되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62, 마이너스 20. 자, 그러니까 골뱅이 마이너스 62, 설명을 잘못했네요. 뭐야? 다시요. 마이너스 62, 마이너스 20이죠? 제가 설명 잘못했네요. 골뱅이 마이너스 62,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골뱅이 40mm가 마이너스 90도. 그러면 금방 그려집니다. 유일하게 이 부분이 상대좌표로 그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2,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이렇게 됩니다. 이번 과제물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460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라인 460, 110에서 좀 아래쪽이네요. 골뱅이 60mm가 90도 방향. 자, 처음부터 난관이죠. 이렇게 갑니다. 이 선하고 이렇게 사이가 120도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여기가 0도죠. 그러니까 이게 직각이니까 여기가 90도. 그러니까 사이가 여기가 결국은 30도. 이해되셨나요? 골뱅이 80mm가 30도 방향.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챙겨와야 됩니다. 여기가 40도, 여기가 40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0도부터니까 이렇게 140도. 이해되셨나요? 180도에서 40도를 빼니까 140도가 되는 거죠. 골뱅이 46mm가 140도 방향, 144mm가 0도 방향.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사이각도가 135도랍니다. 네. 나눠 놓고 보면 여기가 45도. 그래서 여기도 45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45도 쓰시면 돼요. 골뱅이 50mm가 마이너스 45도 방향으로. 50mm가 마이너스 45도. 그 다음에 20mm가 마이너스 90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65도. 근데 여기도 65도.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65도. 골뱅이 74mm가 마이너스 65도. 그 다음 120mm가 180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절대좌표 그대로 쓰세요. 550, 150. 그 다음에 요 점의 위치는 여기다 더하는 겁니다. 여기가 460이잖아요. 그리고 수평으로 60mm니까 520mm, 110mm. 520에 110. 절대좌표 520, 110. 이렇게요. 골뱅이 62, 180도 방향.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 중에 안 되는 거 혹은 잘 몰랐던 거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하나만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들 그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선 그리고 원 그리고 그 다음 객체 스냅 사용하고 그리고 자르고 연장하고 간격 띄우고 이렇게요. 선 그리고 이거 라인이죠. 원 그리고 이거 서클입니다. 그러니까 객체 스냅이라는 건 오스냅이라고 해요. 오브젝트 스냅이라고 합니다. 오브젝트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물체, 사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물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UFO라는 단어 있죠. UFO, 그죠?
미확인 물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untitled 맞나? unidentified flying object. flying object, 날아다니는 물체란 뜻이에요. 여기 있는 이 O가 오브젝트란 뜻입니다. 객체란 뜻이에요. 사물이란 뜻이고 물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객체란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물체란 뜻이에요. 물체란 뜻이고 사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체, 사물, 객체 요거 다 똑같은 말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캐드에서 물체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품위 있게 한자로 객체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라는 말은 물체란 뜻이고 스냅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요. 매칭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브젝트 스냅이라고, 그러니까 객체 스냅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명령어가 오스냅이에요. 명령어가 그래서 오스냅입니다. 오브젝트 스냅의 약자예요. 명령어 오스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오스냅을 쓸 때부터는 좌표를 안 써요.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시작합니다. 그러면 위치를 어떻게 찾아요? 내가 안 찾는 거예요. 캐드한테 시키는 겁니다. 선의 끝점 좀 찾아봐. 원의 중심점 좀 찾아봐. 여기 교차되는 지점 좀 찾아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캐드한테. 그게 오스냅입니다. 오브젝트, 즉 선이나 원이 지닌 어떤 특정한 부위를 찾는 명령어. 그게 오스냅이에요. 오늘 오스냅을 할 겁니다. 그 오스냅을 하게 되면 위치를 누가 찾아요? 캐드가 찾아요. 그러니까 많이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간격 띄우고, 이거 옵셋이라고 해요. 내가 거리를 지정해서 요만큼 복사하세요 라고 지정하는 겁니다. 50mm 복사해 주세요. 100mm 복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는 거리를 지정하여 복사하기. 네? 복사하기. 내가 거리를 지정하는 거예요. 50mm를 여기다 복사해 주세요. 50mm를 여기다 복사해 주세요. 자르고 연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선으로 실제 설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선을 그냥 길게 그려요. 인정사정 없이 그냥 길게 쭉쭉쭉쭉 그립니다. 그래야 빨라요. 이걸 정확하게 맞춰서 그려야지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쭉쭉 그려요. 그랬다가 서로 나중에 지우개로 지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냥 길게 그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넘쳐나는 건 자르는 겁니다. 내가 그린 선이 넘쳐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과제물을 하나 그대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떤 과제물이 좋을까요? 방금 한 것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 과제물을 제가 그려볼게요. 이 과제물을. 그러면 이렇게 그립니다. X라인. 선이 그냥 길게 그렸죠? 그 다음에 간격을 띄우는 겁니다. 옵셋 140mm 복사된 거죠? 60mm 복사. 그러면 이만큼 이 선들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그 다음 위로 올라갈까요? 옵셋 20, 60. 자, 그러니까 선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트림으로 자르면 돼요. 자, 그 다음 80mm 옵셋 80. 그 다음 옵셋 20. 자, 트림으로 자르면 돼요. 그 다음 30. 자, 그 다음 38mm. 자, 선이
여기가 아예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 연장해야 돼요. 라인, 익스텐드, 트림으로 지우고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이요. 옵셋 40mm. 자, 트림으로 자르고. 그럼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해요? 오스냅을 쓰는 거죠. 선을 그리는데 선의 끝점에서 선의 끝점으로 그려주세요. 이렇게요. 제가 이걸 그리면서 좌표 쓴 거 있나요? 하나도 안 썼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그리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더 기가 막히게 그려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면은 각도를 맞출 때 이걸 좌표로 계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로테이트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맞춥니다. 카피 180도 이렇게요. 자, 이런 과제물 있잖아요. 이런 과제물. 이런 건 로테이트라는 명령으로 맞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좌표를 안 쓰고 작업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요. 근데 좌표를 알아야 나머지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좌표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면 말 그대로 자르는 명령어가 트림입니다. 연장하고 늘리기, 익스텐드라고 해요. 자, 이해되시죠? 오토캐드에 나와 있는 명령어는 실제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영어들이에요.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요.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어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뭘 못 배웠냐면 수학하고 영어를 못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이걸 해야 되거든요. 설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얘를 계속 번역해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 문득문득 내가 아는 단어가 들리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뭐 매티리얼이라든지 텍스처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들리는 거예요. 이거 재밌긴 한데 이제 와가지고 영어 단어 외워서 영어 공부하기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쓰는 명령어들은, 여기서 번역되는 명령어들은 실제로 미국에서 쓰는 영어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번역해서 보시면 딱 맞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명령어, 원 그리고 선 그리고 그 다음에 객체 스냅과 자르고 연장하고 간격 띄워 복사하고 이게 다예요. 이 명령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한 90%는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나머지들은 뭐냐면 이제 다른 명령어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를 내가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명령어들을 다 해놓고 나서 비로소 우리가 도면을 그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지루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버티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까지 했는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어떻게 쓰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로 있어요. 근데 그런 거죠. 그 머릿속에 이게 안 들어와서 그래요. 사용하는 방법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제가 20대 때 뭘 공부했냐면 C++이라는 랭귀지를 공부했어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쓰지? 이걸 왜 이렇게 쓰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정말 웃긴 거는 40대 후반 돼서 이해를 했어요. 아, 이거 이렇게 쓰는 거였구나. 이제 40대 후반 넘어가니까 이제 소용이 없죠. 이걸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번개 딱 치듯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제가 컴퓨터 87년에 배웠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뭘 배웠냐면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배웠어요. 87년도에 그거 배우고 2000년도 초반, 그러니까
97년도에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웹 디자인이라는 게 처음 나왔었어요. 처음엔 이거 어떻게 쓰지? 2000년도까지는 잘 몰랐어요. 아, 그냥 이렇게 쓰나 보다. 근데 2000년도 지나서 2001년도 되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번개 맞은 것처럼 베이직하고 웹 언어가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쓰는 거였구나. 아, 그러면 이거 저희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건들면 되고, 웹 프로그램은 이렇게 건들면 되고,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쭉 들어오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릿속에 로직이 선다라고 얘기해요. 어느 날 갑자기 로직이 머릿속에 쭉 쓰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얘가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분들도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라고 딱 들어옵니다. 어느 순간.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CAD를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명령어를 쭉 공부하면 바로 들어와요. 근데 어떤 특별한 분들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들 금방 적응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천자문, 만자문 들어보셨나요? 만자문? 천자문은 들어보셨나요? 천자문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한자 교육 시키려고 만든 게 천자문이잖아요. 근데 만자문은 뭐냐면 자기가 천자문을 활용해서 만든 걸 만자문이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글자죠? 한자로? 우물정자죠. 근데 여기다 점을 딱 찍으면 저 대학교 때 이런 한자 있었어요. 퐁당퐁자요. 우물에다 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퐁당 소리가 나죠. 그래서 퐁당퐁자요. 이게 만자문이에요.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령어들을 활용하는 단계가 올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계를 하실 수 있어요. 자, 보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클에 대해서 조금 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두 가지. 숫자 앞에 알자가 붙느냐, 파이가 붙느냐. 알자가 붙으면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반지름이요. 파이가 붙으면 지름이요. 반드시 숫자를 읽으셔야 돼요. 이 숫자를 안 읽으면 나중에 다 반지름으로 그려요. 분명히 도면에는 파이 50이라고 적혀 있는데 반지름 50으로 그려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건 도면을 안 봐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게 중심 반지름, 중심 지름. 그 다음에 또 하나 3포인트, 2포인트까지 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네, 3포인트는 3점을 통과하는 원, 2포인트는 2점을 통과하는 원인데 얘는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죠. 그죠? 3포인트를 정의할 때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건 수학적인 정의예요. 공간상에 2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이 생기나 3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수학적인 정의로 만들어진 게 3포인트. 2포인트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2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이 생기나 이 2점이 어디요? 지름의 양 끝점일 때 원이 딱 하나 생겨납니다. 이게 2포인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번엔 TTR입니다. TTR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읽냐면 탄젠트라고 있습니다. 앞에 T자 있죠. 이 T자가 탄젠트의 약자입니다. 오스냅이에요. 오브젝트 스냅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접점이란 뜻이에요. 접점을 찾아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TR 그러면 탄젠트, 탄젠트, 라디어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탄젠트 접하고, 탄젠트 접하고, 라디어스 반지름.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이해되시나요? 무슨 뜻이에요? 두 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 이런 뜻입니다. 두 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 자, 그럼 이렇게 해보죠. 여러분들 그리실 때
휠 더블 클릭 먼저 해놓고 그리셔야 돼요. 화면에 있는 거 싹 지우고 휠 더블 클릭 해놓고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열십자를 그려 놓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이번엔 서클 TTR을 할 건데, 자, 봅니다. 명령을 내릴 거예요. 서클. 그랬더니 여기에 뭐라고 돼 있나요? TTR 그래놓고 TAN 라디어스. 그죠? TAN이 탄젠트의 약자입니다. 탄젠트 라디어스예요. 접하고 반지름. 그러니까 순서대로 첫 번째 접하는 선, 두 번째 접하는 선, 그 다음에 반지름을 딱 물어봐요. 자, 보세요. TTR을 누를 겁니다. 그러면 CAD가 이렇게 물어봐요. 포인트 온 오브젝트, 객체 위에 점, 다시 객체 위에 좌표. 이해되셨나요? 포인트가 위치, 점, 좌표란 뜻이죠. 그러니까 포인트 온 오브젝트 그러면 오브젝트 위에 좌표를 넣어달래요. 퍼스트 탄젠트 오브 서클, 원의 첫 번째 접하는 객체 위의 점. 그러니까 커서를 쫓아갑니다. 커서로 객체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객체를 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기호가 뜨죠. 저 동그라미 위에 이렇게 일자 딱 들어가잖아요. 얘가 접선이라는 오스냅의 아이콘입니다. 오스냅마다 아이콘이 다 달라요. 아까 봤던 엔드 포인트는 네모입니다. 미드 포인트는 세모예요. 탄젠트는 이렇게 원 위에 이렇게 일자가 딱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자요, 제가 커서가 떨어지면 안 나오죠? 커서가 붙으면 나오죠? 이때 클릭하는 겁니다. 이 아이콘이 나왔을 때 클릭하는 거예요. 이때 클릭, 그러면 내용이 바뀌어요. 포인트 온 오브젝트, 오브젝트 위에, 객체 위에 점을 넣는데 두 번째 탄젠트. 명령어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쫓아갑니다. 자, 두 번째 나오죠? 이때 클릭. 그러면 커맨드에 뭐라고 뜨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라디어스 오브 서클. 원의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그대로, 명령어 그대로 들어가죠? 접하고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요? 반지름이 들어가요. TTR. 탄젠트, 라디어스. 맨 마지막에 반지름 값을 입력하면 돼요. 50. 그러면 저 선 어딘가에 있겠죠. 나는 몰라요. 근데 CAD는 찾아낼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요. 저 기억해요. 아직도.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고 반지름이 1인 원은 여기 어딘가 많이 있어. 근데 이렇게 찾으면 돼. 그 공식 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도대체 저걸 어디서 배우나 그랬어요. 맨날. 근데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 TTR. 이번엔 얘를 클릭할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접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접하고 반지름 50. 맞나요? 다시 봅니다. 서클 TTR 접하고 그럼 이렇게 그려지란 얘기겠죠? 다시요. 서클 TTR 접하고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 TTR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뭐냐면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이 맘대로 생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실까요? 자, 라인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 다음 서클도 하나 이렇게 제가 그렸습니다. 조그맣게. 자, 이런 경우 원이 여러 가지로 만들어져요. 서클 TTR 접하고 50 오른쪽 왼쪽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서클 TTR 접하고 50. 제가 여기 클릭했습니다. 두 번째 자리로 만들어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서클 TTR 접하고 두 번째가 오른쪽이죠? 맞습니까?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또 있어요. 서클 TTR 접하고 150. 서클 TTR 접하고 150.
맞습니까? 원이 커지면 방향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어디를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해볼까요? 서클. 자, 반지름 50. 반지름 50. 이렇게요. 반지름 50짜리인 원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이런 예제가 되게 극악한 예제, 별로 좋은 예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서클, TTR. 제가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고 반지름 150 맞나요? 서클 TTR 접하고 150 여기 이렇게 접했어요. 다시 봅니다. 서클 TTR 여기 접하고 150 자, 여기 접하고 150 자, 여기 접하고 150 여기 접하고 150 여기 접하고 150 여기 접하고 150 어떤가요? 미묘한 차이로 계속 원이 바뀌죠. 이렇게 8개가 만들어져요. 이런 경우.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을 4등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클릭하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세요. 이 탄젠트는 여기 커맨드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탄젠트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럼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접하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 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이란 뜻입니다. 원래는 여기 3포인트에 탄젠트 오스냅을 3번 쓴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여기에 아예 만들어 뒀어요. 명령어를. 자, 이렇게 봅니다. 라인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봅니다. 자, 하나 그려보시죠. 리본 메뉴에 이 탄젠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선을 하나 클릭하고 다시 선을 또 클릭하고 다시 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세 개의 선에 접하는 원이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서클. 그러니까 이 원에 접하고 이 원에 접하고 이 선에 접하고 원 클릭, 선 클릭. 어떤가요? 만들어지나요? 근데 다시 봅니다. 이렇게요. 클릭.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이 생성되는 위치가 다 달라질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거 말고도 이렇게 원 3개 그리고 여기도 접하는 원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제는 훨씬 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겠죠. 서클 TT 아니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오스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얘는 오브젝트 스냅. 오브젝트는 객체, 사물, 물체란 뜻이라 했어요. 그리고 스냅은 우리나라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스냅을 쓰시면 됩니다. 오스냅을 쓰는 방법이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요. 오스냅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Shift 키하고 마우스 오른 버튼을 클릭하면 오스냅 목록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 버튼 누르면 오스냅 목록이 나와요. 여기서 선택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구 설정. 그러니까 세팅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3가지 방법인데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1번, 2번은 1회 사용입니다. 한 번이에요. 한 번 쓰면 명령어가 싹 사라집니다. 그 다음 쓸 때 다시 지정해야 돼요. 매번 지정해서 사용하는 게 1번, 2번이고 3번은 그냥 아예 세팅해 놓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연구 세팅. 그러면 내가 여기다 세팅해 놓은 건 어떻게 돼요? 내가 명령어 쓰지 않더라도 근처에 가면 알아서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얘는 이렇게 2개는 한 번 사용이에요. 1회 사용. (3번은) 그냥 영구적으로. 내가 쓰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찾아주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스냅이 하기 전에 오스냅 온오프가 F3키. 네. 오스냅 온오프가 F3키입니다. 오스냅 온오프가 F3키예요. 요거 3번 있죠? 요거 3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F3키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보시면은요, 바로 여기 아이콘 보이시나요? 여기 요 아이콘 오스냅 스냅 커서 투 2D 레퍼런스 포인트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오스냅 온 되어 있는 겁니다. 요 아이콘이 오스냅 온인데 F3키를 누르면 꺼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꺼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세요. F3키 누르면 이렇게 파랗게 켜지고 F3키 누르면 다시 꺼지고 토글 키입니다. 토글이라는 건 버튼 하나를 가지고 온 오프 하는 걸 토글이라고 해요. 얘 토글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토글이에요. 그러니까 F3키가 오스냅 온 오프 키입니다. 그래서 얘는 요걸 여기다 써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오스냅 온 오프 할 때는 F3키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스냅 명령어들은 뭐가 있냐면 먼저 엔드포인트.
아니, 이렇게 선 관련해서, 그 다음에 원 관련, 그 다음 기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에 관련한 오스냅, 원에 관련한 오스냅, 그 다음 기타 오스냅. 우리가 지금 선하고 원 두 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선에 관련된 오스냅, 원에 관련된 오스냅, 나머지 기타 오스냅,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문자가 명령어입니다. 대문자 명령어예요. 그래서 end 포인트라고 합니다. 요거 끝점 찾기, 끝점이란 뜻이고, 그 다음 미드 포인트, 요거 중간점이란 뜻입니다. 원에 관련해서는 센터입니다. 중심점, 쿼드란트, 4분점, 탄젠트. 오늘 나온 내용이죠. 얘가 접점. 기타로 해서 인터섹트, 교차점, 퍼펜디큘라, 수직점.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 중에 대문자만 써요. 대문자만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대문자만 명령어예요. 나머지 소문자는요, 명령어가 아닙니다. 오스냅은 대문자만 사용합니다. 소문자는 안 써요. 자, 이해되시죠? 대문자만 사용하고 대문자만 명령입니다. 그럼 대소문자를 다 알려드려야 제대로 읽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부러 다 써드리는 겁니다. 다 써드리고 정확하게 읽고 다만 쓰시면 돼요. 그럼 오스냅은 언제 사용하냐면 캐드가 위치를 물어볼 때, 이렇게 캐드가 나한테 위치를 물어볼 때 사용 가능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참고로 여기 end가 무슨 뜻이에요? 끝점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오토캐드 종료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게 end, exit, qt 세 개예요. end, exit, qt가 오토캐드 종료 명령어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qt라고 써보세요. qt 쓰고 엔터 쳐보세요. 오토캐드 꺼집니다. 근데 exit 하면 또 오토캐드가 또 꺼져요. 옛날에는 end 그래도 오토캐드가 종료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한참 작업하다 그래요. 오토캐드 꺼진 거예요. 이제 다행히 end가 저장하고 꺼지는 겁니다. 저장 종료예요. 그게 end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작업하던 거 다시 캐드 실행해서 썼거든요. 근데 여기 얘하고 명령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end 오스냅 쓰는데 실수로 명령어 종료를 써버린 거죠. 이렇게요. 여기다가 end라고 쓰면 지금은 막아놨어요. 이렇게 뜹니다. discontinued command, 더 이상 쓸 수 없는 명령어. use the qt command to exit AutoCAD. 오토캐드를 종료하려면 커맨드 명령을 사용하세요.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제가 라인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뭘 나오나요? 퍼스트 포인트, 위치를 물어보고 있죠. 이때 쓰는 거예요. 이때. 서클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물어봐요?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점을 입력해 주세요. 위치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위치를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자, 여기 투 포인트라고 했어요. 그러면 퍼스트 엔드 포인트, 첫 번째 점이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때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명령어 안에 우리가 명령어 실행하면 캐드가 위치를 물어본단 말이죠. 이때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메인 명령어로 쓰는 게 아니고 오스냅은 보조 명령어란 뜻입니다. 네.
결론은 뭐예요? 오스냅은 그리고 보조 명령입니다. 주명령어가 아니고 주명령가 아니고 보조 왜 그러지 오늘? 자, 이해되셨나요? 주명령어가 아닌 보조 명령어입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선 관련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여기 엔드, 미드는 선의 끝점, 중간점입니다. 자, 보세요. 선을 그려볼까요? 자, 라인. 이 선의 끝점을 찾고 싶어요. 이 선, 여기 끝점을 찾고 싶어요. 자, 라인.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첫 번째 위치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엔드, 그리고 엔터. 그럼 엔드 오브라고 뜨죠. 다시 볼까요? 라인, 엔드, 엔드 오브라고 뜨잖아요. 엔터를 넣으면 오브 메시지가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까운 끝점을 찾아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끝점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가장 가까운 끝점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이렇게요. 꼭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맞출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아이콘이 뜨면 이때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찾아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엔드, 엔터.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내가 클릭하면 알아서 쫓아가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저처럼 선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라인.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요? 엔드, 엔터. 클릭하고 다시 엔드, 엔터. 그리고 클릭하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미드 포인트입니다. 미드 포인트는 중간점이란 뜻이죠. 자, 라인. 그리고 이번엔 여기다 안 쓸 거예요. 제가 방법이 총 3가지라 그랬죠?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 버튼. 여기 미드 포인트가 있네요. 클릭. 그러면 중간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 버튼. 미드 포인트. 다시. 자, 이해되시나요? 선의 중간을 찾는 미드 포인트.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쓰는 거죠. 서클, 3포인트, 엔드 포인트, 끝점, 다시 엔드 포인트, 끝점. 자, 어떤가요? 무수히 많이 생성되고 있죠? 그때 다시 한번 엔드 포인트. 이해되시나요? 우리 어저께 했던 거죠.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 엔드 포인트가 자동으로 다 세팅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클, 3포인트 그리고 갖다 대면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진단 말이죠. 서클, 2포인트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진단 말이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명령어로 오스냅을 씁니다. 오스냅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오스냅 설정 창이 뜹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자, 이렇게요. 제가 확대를 해볼까요? 오스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폴라 트래킹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는 스냅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D 오스냅입니다. 나중에 3D 할 때 쓰는 오스냅. 그리고 여기가 다이나믹 인풋입니다. 여러분들 F12키 눌렀을 때 나오는 내용 있죠?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더 넘어가면 몇 가지 더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오스냅이고, 여기 보시면 오스냅 온오프 해서 체크 버튼이 체크되어 있죠? 그리고 가로 열고 F3. F3 키가 오스냅 온오프란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스냅 트래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축키가 F11 키입니다. 트래킹이라는 얘기가 추적하다라는 뜻이에요. 오스냅을 추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몇 가지가 체크되어 있네요.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센터 포인트, 쿼드란트, 인터섹트 요 정도 5개 체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혹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select all.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혐오하는 스타일이 이런 겁니다. 혐오한다? 싫어한다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select all 해놓고 쓰는 스타일을 되게 싫어해요. 오스냅도 우선이 있습니다. 어떤 게 우선이 되고 어떤 게 나중으로 밀려요. 똑같은 오스냅이 체크되어 있더라도 어떤 건 안 돼요. 어떤 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 되고 어떤 게 나중 되고 그래요. 이렇게 놓으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안 찍혀요. 그래서 항상 클리어 올 하시고, 여기 보시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선에 관련해서 엔드 미드, 그 다음 원에 관련해서, 그 다음 기타. 최소 3개입니다. 최소 3개. 선, 원, 기타. 그리고 나서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체크해서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 중에서도 쓰면은 안 되는 것들이 여기 니어레스트 있죠. 요거 쓰시면 안 돼요. 모든 오스냅들보다 얘가 제일 우선이에요. 니어레스트가 뭐냐면 근처란 뜻이에요. 커서 근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커서 근처에 아무데나 막 찍어주는 거예요. 나는 엔드 포인트를 원했는데 엔드 포인트에 가까운 끝점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작업이 안 돼요. 이거 끄셔야 돼요. 퍼펜디큘라는 수직점이에요. 수직으로 만나는 점인데,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데 잘 안 찍혀요. 그래서 니어레스트, 퍼펜디큘라는 가급적이면 꺼놓고 쓰시는 게 좋고, 이 탄젠트가 죽어라고 안 잡혀요. 탄젠트를 쓰시려면 다 클리어하고 탄젠트 하나만 쓰셔야 돼요. 탄젠트가 제일 나중에 잡히는 게 탄젠트예요. 나중에 해보시면 알아요. 어쨌든 선 관련 하나, 원 관련 하나, 기타 하나. 여기서 추가로 더해줬다가 빼줬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오스냅 트래킹이라는 걸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 오스냅 트래킹은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에 오스냅 트래킹입니다. 얘가 오스냅 트래킹이에요. 뭐냐면은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 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맞춰서 그릴 거예요. 자, 라인. 여기 끝점에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점선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기 끝점 찾았죠? 한 1초, 2초, 3초, 그 다음에 천천히 빼봅니다. 선이 추적되는 거 보이시나요? 같이 교차됐네요. 이때 클릭. 그러면 딱 90도로 추적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오스냅의 위치를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추적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라인, 끝점 찾고, 자, 1초, 2초, 자, 그 다음에 추적. 다시 볼까요? 끝점 찾고, 천천히 추적해주고, 사각형 그려졌네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추적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이게 뭐냐면 폴라 트래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얘가 폴라 트래킹이고 얘가 오쏘고, 오쏘는 단축키가 F8키고요. 얘가 폴라 트래킹입니다. F10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쏘를 체크해 놨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쏘를 체크해 놨어요. 이거 직교좌표라고 합니다. 선을 그릴 때 이렇게 수직으로 수평으로만 그려지게 하는 걸 직교좌표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선을 수평으로만 그리게 하는 것, 이걸 직교좌표라고 합니다. 커서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렇게 수평으로만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죠. 자, 요 직교좌표 오른편에 동그라미 그림 있죠. 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요 아이콘이 뭐냐면 폴라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극좌표 추적기란 뜻이에요. 각도 추적기란 뜻입니다. 극좌표가 각도예요. 그래서 각도 추적기라고 하고요. 그 오른편에 보면 삼각형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면 내가 추적해야 할 각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30도로 지금 체크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네, 여러 가지로 체크되어 있죠. 그죠? 직교좌표보다 오쏘보다 직교좌표보다 폴라 트래킹이, 그러니까 극좌표 추적기가 훨씬 더 쉬워요. 지금 30도로 체크해놨어요. 그죠? 자, 라인. 그러면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추적이 돼요. 추적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요. 보이시면 60도 추적된 거 보이시죠? 30도 추적된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그냥 50이라고 할 거예요. 50. 그리고 엔터. 선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커서의 방향으로 50mm 그려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각도를 맞추지 않더라도 이렇게 놓고 100mm 그러면 커서를 지금 통과하고 있죠. 커서의 방향으로 100mm 선을 그리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자, 예를 들어서 50 그러면 어떤가요? 커서의 방향으로 50mm 그리고 끊어졌죠. 자,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이 과제물이에요. 시작 위치는 상관없어요. 이제는 라인. 자, 0도 방향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140mm. 그 다음 90도 방향 찾아진 거 보이시죠? 20mm. 0도 방향이네요. 60mm. 자, 이렇게 위로 60. 자, 이 방향으로 80. 자, 이쪽 방향으로 20, 20, 30, 38mm, 그 다음에 30mm. 자, 이건 어쩔 수 없네요. 그죠?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골뱅이 마이너스 62, 마이너스 20. 자,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40. 어떤가요? 좌표를 몇 번 썼나요? 한 번밖에 안 썼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써요. 이해되시죠? 한번 해보세요. 자, 이 과제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30도예요. 30도, 30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냅 트래킹을 얘를 30도로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자, 라인 이 방향으로 75m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천천히 마우스를 내립니다. 커서를 내리면 자동으로 30도 라인을 찾아줘요. 자동으로 이렇게 30도가 되는 부분을 찾아줍니다. 60mm. 그 다음 45mm. 다시 60mm. 다시 60mm. 30mm. 135mm. 90mm. 45mm. 이런. 여기서 30mm.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야 되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야 되네요. 라인 30mm, 75mm, 60, 45, 60, 60, 30, 135, 90, 45, 마지막은 클로즈. 그러면 좌표 없이 그냥 그려지죠. 그죠? 폴라 트래킹이라는 얘기는 내가 지정한 각도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직교좌표를 쓰지 않더라도 조금 더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거죠. 지금 30mm입니다. 그러니까 라인 이렇게요. 50, 그 다음 50, 50. 기억나시죠? 자, 50mm. 어떤가요? 제가 각도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현재 각도에서 30mm씩 더 밑으로 꺾어내리면
이렇게 쉽게 정다각형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걸 45도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45도를 찾는 겁니다. 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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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50, 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 가지 각도를 주어 놓고 한번 해보시죠. 오스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폴라 트래킹을 체크해 놓고 쓰고, 그 다음에 오스냅 트래킹 체크하고 오스냅 체크해 놓고 씁니다. 오스냅 오른편에 보시면 여기 삼각형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면 오스냅이 여기 떠요. 그러니까 오스냅 명령어를 실행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눌러서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체크하신 다음에 바탕화면 한번 꾹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설정이 끝난 거예요. 오스냅 명령어보다는 아무래도 여기가 조금 더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를 그때 켰다가 껐다가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원에 관련된 오스냅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저는 반지름이 50인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 원의 중심점에서 똑같이 동심원을 그리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게 센터 오스냅입니다. 자, 서클, 그리고 중심점의 위치를 물어보잖아요. 이때 센터를 쓰는 겁니다. 센터. 그리고 원을 클릭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원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중심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 상태에서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동심원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30, 다시 서클, 50이었으니까 80. 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뭐 서클, 그리고 똑같이 센터. 근데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원 안쪽에서 클릭해서 중심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잖아요. 원 안쪽의 공간을 클릭하면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2D입니다. 그죠? 2D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예요. 근데 공간을 클릭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공간을 클릭한다는 이야기는 3D입니다. 3차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해서 중심점을 찾는다. 이건 3차원적인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건 2차원이에요. 점과 선이에요.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클릭해야 돼요? 이렇게 원을 클릭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원 안쪽을 클릭해서는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3D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3D로 넘어가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2D니까 여기를 클릭해서는 중심점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거 있어요. 원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중심점 찾아줬죠. 이때 커서를 이렇게 쫓아갑니다. 그러면 중심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미 찾은 것에 대해서는 중심점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클릭.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서는 중심점을 못 찾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못 찾고 원을 한번 이렇게 건드려 줘야 돼요. 원을 한번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중심점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굳이 원만이 아니고 이렇게 라인 같은 경우도 센터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센터 이런 식으로 라인도 뭐 원에서 시작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어려워하는 것 중에 쿼드란트하고 탄젠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쿼드란트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 단어죠.
이거요, 동의어가 있습니다. 쿼터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쿼터. 주로 농구에서 많이 씁니다.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쿼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혹시 아시나요? 쿼터라는 단어가? 이 쿼터가 4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1쿼터 그러면 4분의 1, 2쿼터 그러면 4분의 2, 3쿼터 그러면 4분의 3. 이해되시죠? 쿼터가 또 어디서 쓰이냐면 시계에서 써요. 지금 몇 시예요? 그러면 쿼터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하프, 쿼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하프는 30분, 쿼터는 15분이요. 이해되시나요? 이 쿼터와 쿼드란트가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4분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4분의 1이란 뜻입니다. 원을 4분의 1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4조각을 내는데 그 4분의 1이 되는 점. 자, 보시죠. 라인, 쿼드란트, 이렇게요. 다시 쿼드란트, 다시 쿼드란트, 쿼드란트. 어떤가요? 원을 4조각 낸 거 맞습니까? 원을 4조각을 냈을 때 그 4분의 1이 되는 지점. 이게 바로 쿼드란트입니다. 수평으로 자르고 수직으로 자르게 되면 나오는 바로 이 4개의 지점. 이걸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4분의 1, 그래서 4분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원을 이렇게 2개를 그릴 겁니다. 크기가 다른 원을 2개를 그릴 거예요. 그리고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할 겁니다. 여기다가 실을 이렇게 감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을 감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쿼드란트입니다.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감으면 어떤가요? 파고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여기 자연스럽지 않죠? 실을 감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바로 뭘 써야 되냐면 탄젠트라는 오스냅을 써야 됩니다. 탄젠트가 접점입니다. 아까 우리 서클 공부할 때 접점 공부했었죠? 바로 이 접점을 쓰는 겁니다. 라인, 그리고 여기다가 탄젠트를 쓰는 겁니다. 원을 클릭합니다. 그럼 원의 접선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다시 한번 탄젠트, 그리고 원을 클릭합니다. 어떤가요? 자연스럽게 나와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실을 감으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겠죠. 다시 보세요. 라인, 탄젠트에서 다시 한번 탄젠트로. 그러면 이렇게요. 얘는 쿼드란트였고 얘는 탄젠트였고 실을 감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는 게 맞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라인, 여기 꼭지점 클릭하고 아무데나 클릭하고 다시 한번 탄젠트. 자, 접선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요. 여기 꼭지점 클릭하고 다시 탄젠트. 그러면 콘 모양이 만들어지죠? 다시 봅니다. 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탄젠트. 꼭지점 클릭하고 다시 탄젠트. 꼭지점 클릭, 이렇게요. 그러면 둘 다 뿔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탄젠트로 접근할 수도 있고 탄젠트로 해서 바깥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자, 두 가지 경우 다 한번 해보시죠. 인터섹트는 교차점입니다. 교차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선이 혹은 선과 원이 교차되고 있는, 이렇게 교차되고 있는.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보면 지금 여기 교차하고 있는 지점 보이시죠? 요게 바로 교차점입니다. 이런 부분들. 자, 라인, 인터섹트, 교차점, 그리고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교차점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인터섹트, 그럼 자연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인터섹트 그러면 찾아집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인터섹트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져요.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없죠, 그죠? 근데 지금 사용하는 방법은 5스냅 설정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1회 사용하는 방법 있죠. 그것만 해당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5스냅 사용하는 방법이 전부 세 가지라 그랬죠? 얘는 안 돼요. 지금 하는 방법은 얘는 안 되고 요 두 가지에서만 되는 방법입니다. 얘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봅니다. 지금 여기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선이 떨어져 있죠. 근데 연장하면 여기 어딘가 교차되는 지점이 있죠. 제가 원하는 건 이걸 찾고 싶은 겁니다. 떨어져 있는데 교차하는 지점을 찾고 싶어요. 근데 얘가 5스냅 세팅된 건 안 돼요. 직접 입력하거나 Shift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한 번 사용하기를 써야만 됩니다. 자, 라인, 자, 인터섹트. 그러면 선을 하나 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두 번째를 클릭하면 교차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서클, 인터섹션, 첫 번째 교차될 객체 클릭, 두 번째 교차될 객체 클릭.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자, 어떤가요? 선이 짧죠? 자, 라인, 인터섹트,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여기네요. 교차되는 지점. 이해되셨나요? 자, 이 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두 군데 나오겠죠. 그죠? 라인, 인터섹트,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가까운 데 두 군데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가까운 데 두 군데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원의 경우는 두 군데씩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제가 사선을 그렸고요. 이 사선에서 수직이 되게끔 선을 그리고 싶습니다. 수직선, 다시 말하면 수선이죠. 라인, 클릭하고 이번엔 퍼펜디큘라, 수선입니다. 수선. 자, 이렇게 수선이 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클릭하고 퍼펜디큘라, 클릭. 다시 한번 볼까요? 퍼펜디큘라, 클릭. 그러면 각각 직각이 된 거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 겁니다. 라인, 퍼펜디큘라. 이것도 역시 1회 사용하는 거. 영구 설정 말고 설정된 거로는 안 됩니다. 설정된 거는 안 되고 한 번 입력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해요. 퍼펜디큘라를 쓰고 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선과 수직이 되는 선들이 이렇게 끌려 나와요. 아까는 어땠나요? 바깥에서 이렇게 수직점으로 들어왔죠. 근데 거꾸로는 안 나간단 말이죠. 근데 1회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퍼펜디큘라를 라인 명령어 실행하고 퍼펜디큘라 그리고 선을 클릭해 놓으면 수직선이 이렇게 끌려 나옵니다. 다시요. 라인 실행하고 퍼펜디큘라 수직점이죠. 그 선 클릭하면 수직선이 이렇게 끌려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자, 100mm, 70mm, 100mm, 마지막은 클로즈. 그럼 사각형은 다 그려졌네요.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끝점에서 끝점으로 해서 끝점으로. 너무 쉬운데요?
어떤가요? 금방금방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오스냅을 이용하면 이렇게 금방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거부터 하시면 돼요. 쭉 지우고 나면 이렇게요. 네. 이렇게 먼저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가운데가 1번, 2번, 3번 이렇게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 교차점들에서부터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간격 띄우기요. 옵셋이라고 합니다. 단축키는 5. 지정한 거리만큼 띄워 복사하기입니다. 간단해요. 내가 지정한 거리만큼 띄워 복사하는 겁니다. 복사하기, 복사하기. 선을 하나 이렇게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라인, 그리고 옵셋. 옵셋은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옵셋 명령어입니다. 얘가 옵셋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쓰셔도 돼요. 옵셋. 옵셋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쭉 나오는데 여기요. 여기 옵셋 디스턴스라고 되어 있죠. 옵셋 거리. 내가 지정한 거리만큼, 간격만큼. 그래서 여기다가 거리를 씁니다. 아까 제가 40을 썼기 때문에 마지막에 썼던 내용이 남아있는 거고, 여기다가 20이라고 쓰고 엔터. 그럼 무슨 얘기예요? 20mm를 띄워 복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물어봐요. Select Object to Offset. 간격 띄우기 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합니다. 그럼 얘가 포인트 온 사이드. 이쪽 방향인지 이쪽 방향인지 방향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간혹 이렇게 맞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맞추는 게 아니고 이쪽 방향인지 이쪽 방향인지 커서로 방향을 지정한 다음 클릭. 그럼 복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옵셋은 여러 번 쓰는 거예요. 선택하고 클릭.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다 쓰면 엔터.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서클이요. 반지름 50, 옵셋. 그러면 마지막에 썼던 게 여기 이렇게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있는 경우는 그냥 엔터 치면 20이 들어가는 겁니다. 선택하고 바깥쪽, 선택하고 안쪽. 어떤가요? 어떤가요? 복제되는 거 보이시죠? 다만 뭐가 문제냐면 선을 옵셋한 경우는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는 거고요. 선을 옵셋하면 간격이 벌어지는 거고, 원을 옵셋하게 되면 이렇게 반지름이 바뀌게 됩니다. 반지름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20mm를 줬었죠?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요? 이렇게 반지름이 바뀝니다. 50에서 70으로, 70에서 90으로. 뭐가 바뀌어요? 반지름이 커지거나 혹은 작아지거나. 자, 원도 한번 해보시죠. 옵셋은 보시면 이렇게 0도의 방향이나 90도의 방향으로 복사하는 게 아니고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요. 옵셋 20mm. 근데 중간에 40mm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간격 바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료하셔야 돼요. 종료하고 다시 옵셋, 여기다가 40, 그리고 엔터. 40mm로 바뀌었죠? 간격 바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령어를 종료하고 다시 실행하셔야 됩니다. 20.
이런 식으로요. 중간에 값이 바뀔 때는 반드시 명령어 종료하고 다시 실행해서 값 다시 넣고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5mm입니다. 우리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벽체선 같은 경우, 벽체 같은 경우가 특히 이 외벽,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같은 경우 420mm거든요. 중심선 그리고 420mm를 완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이제 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75mm를 하고 싶어요. 70mm면 얼마예요? 양쪽으로 35mm씩 하면 돼요. 그죠? 옵셋 35mm 그러면 여기서 왼쪽, 오른쪽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0mm가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75mm입니다. 그럼 몇 mm예요? 좌우로? 몰라요. 계산 안 돼요. 그냥 여기다 어떻게 쓰라고요? 75 나누기 2 이렇게 쓰시라. 아이고.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엔터. 선택하고 좌로 한번, 우로 한번. 그러면 어떤가요? 75mm 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엔 77.5예요. 옵셋. 그럼 어떻게 쓴다고요? 775 나누기 20. 소수점일 때는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해서 몫이 똑같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로 한번, 우로 한번. 그러면 77.5 맞습니까? 네, 이런 방법들을 우리 굉장히 많이 써요. 중심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좌로 한번, 우로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거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소수점이 쉼표로 나오잖아요. 이게 CAD가 원래 이래요. 이거 나중에 배우실 건데 dim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dim 스타일이라는 명령어에 가면 여기 소수점이 이렇게 콤마로 돼 있어요. 디시멀 세퍼레이터가 콤마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페리오드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마침표로 나옵니다. 이렇게요. CAD가 원래 쉼표로 돼 있어서 그래요. 아이고. 이번에는 트림하고 익스텐드요. 트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트림은 자르기입니다. 단축키 TR입니다. 익스텐드 연장이란 뜻이에요. 연장하기. 단축키는 EX입니다. 이제 단축키가 두 글자네요. 그죠? 트림은 TR, 익스텐드는 EX. 자, 선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라인. 그냥 이렇게 길게 그리시면 돼요. 자, 선을 이렇게 그려보실까요? 트림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요. 트림하고 익스텐드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트림에 가위 그림 그려져 있죠? 자르기란 뜻이에요. 익스텐드는 늘어나기란 뜻이고요. 자, 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트림이 명령어가 바뀌었어요. 옛날 버전하고 요즘 버전하고 달라요.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모드라는 거 있죠. 명령어를 보시면 모드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퀵 모드하고 스탠다드 모드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모드가 옛날 거, 퀵 모드가 요즘 거. 그냥 퀵 모드 쓰시면 돼요. 제가 좀 이따 스탠다드 모드도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은 퀵 모드입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우고자 할 부분들 있죠. 그죠? 선을 길게 그렸으니까 툭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경계 한 구간씩 따박따박 잘라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 빈 공간을 그냥 클릭할 겁니다. 빈 공간을 그냥 클릭할 거예요. 클릭하면
어떤가요? 선이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교차되면 어떻게 되나요? 클릭, 빈 공간 클릭, 빈 공간 클릭.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이 트림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쭉 가면 다 지워져요. 지우개 기능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여기 크로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크로싱. 크로싱이 교차란 뜻이에요. 얘를 누른 다음에 빈 공간 클릭합니다. 그럼 사각형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 사각형에 교차되는 거 지웁니다. 다시 크로싱, 빈 공간 클릭, 클릭, 크로싱, 빈 공간 클릭, 클릭, 크로싱. 자,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트림. 여긴 기능이 없어요. 여기 기능이 없습니다. 펜스라는 울타리 기능이 있습니다. 펜스. 여기다가 F를 누르고 엔터. 그러면 울타리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울타리를 그릴 수 있는데 이 울타리랑 교차된 것은 이렇게 한 번에 지울 수 있습니다. 이게 펜스 기능이에요. F자를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F 엔터 그리고 울타리를 그립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울타리에 교차된 선들이 한 번에 지워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 여기 보시면 여기 커팅 엣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커팅 엣지요. 이게 우리가 지금 트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 구간씩 잘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한 번에 이 선을 지우고 싶어요. 커팅 엣지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계입니다. 경계예요. 그냥 커팅 엣지, 자르는 모서리란 뜻으로 이렇게요. 커팅 엣지를 지정해 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엔터. 그리고 지워질 부분을 클릭하면 한 번에 이렇게 지워집니다. 자, 요것도 한번 해보시죠. 트림. 이번엔 이 모드를 스탠다드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모드로 한번 바꿔보시죠. 그리고 트림 명령어 종료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봅니다. 트림 명령어 실행하시면 여기 모드 나오죠? 이 모드를 스탠다드 모드로 바꾸세요. 그리고 일단 종료합니다. 그리고 다시 트림을 실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셀렉트 커팅 엣지. 칼날 모서리 선택해 주세요. 이게 표준 모드입니다.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은 이렇게 셀렉트 커팅 엣지, 경계를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 지정하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제 이제서야 비로소 펜스 크로싱이 나와요. 이때 클릭하시면 한 번에 지워집니다. 근데 이렇게 커팅 엣지를 지정하면 다른 데는 안 잘려요. 이거 안 잘려요. 금지 표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한 부분만 자릅니다 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이건 조금 특별한 의미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 자신은 못 자릅니다. 옛날 방식에서는 자기 자신은 못 잘라요. 요거 이레이즈입니다. 이레이즈. 요거 이레이즈예요. 지우개란 뜻입니다. 내가 잘랐어요. 원래 여기 선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긴 객체였죠. 근데 여기 잘랐습니다. 그러면 여기 객체하고 여기 객체가 따로따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요만큼은 뭐가 돼요? 요 손은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마뱀이 위급하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죠. 그죠? 제가 꼬리를 자르고 도망갔어요. 도마뱀 하나가 꼬리를 자르고 도망갔어요. 본체가 도망갑니다. 그럼 본체는 자기 자신을 자를 수 있나요? 잘라야 할 꼬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미 여기 꼬리를 잘랐잖아요. 얘가 본체예요. 안 잘립니다. 얘가 본체예요. 안 잘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잘라야 될 경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뜻이에요. 이 나머지가 이게 본체란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트림, 경계 지정하고 엔터. 여길 잘랐습니다. 자, 안 잘려요. 그죠? 여기 꼬리 잘랐고요. 꼬리 잘랐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안에 있는 요 선이 본체인 겁니다. 안 잘려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요즘 퀵모드하고 스탠다드 모드가 이게 달라요. 퀵모드에서는 이걸 막 잘라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스탠다드 모드에서는 반드시 내가 지정한 경계 외에는 못 잘라요. 특히 이런 건 이레이즈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우는 거는 이레이즈입니다. 퀵모드는 이레이즈가 들어가 있는데 스탠다드 모드는 이레이즈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퀵모드하고 스탠다드 모드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 퀵모드를 쓰세요. 너무 어렵거든요.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봅니다.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그러면 경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퀵모드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레이즈 기능이 없다 그랬어요. 얘네들이 안 지워져요. 이해되셨나요? 스탠다드 모드는 이레이즈 기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안 지워져요. 이거 이레이즈인데 안 됩니다. 차이점이 이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트림, 모드를 누르고 퀵 모드로, 빠른 모드로. 왜 빠른 모드예요? 퀵 모드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레이즈가 들어있습니다. 지우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지우더라도 다 지워집니다. 이게 옛날 방식하고 요즘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자, 트림, 퀵 모드로 바꿔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익스텐드요. 늘리기. 익스텐드. 연장하기. 똑같아요. 익스텐드도 똑같이 퀵 모드가 있고 스탠다드 모드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모드 머릿속에 지우시고 퀵 모드만 쓰세요. 익스텐드. 그 다음에 빈 공간 클릭 쭉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요. 다시 익스텐드. 연장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익스텐드는 내가 지정한 경계까지 늘리기가 익스텐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길게 그립니다. 그리고 옵셋해서 간격을 맞추고 필요 없는 건 트림으로 자르고 모자르는 건 익스텐드로 연장하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전체가 100mm입니다. 선을 그냥 이렇게 길게 그려서 잘라낼 겁니다. 이거 딱 100mm 맞춰서 그려도 돼요. 길게 그리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40mm씩이죠. 40mm씩. 그 다음에 안쪽으로 13mm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릴 건데 여러분들도 두 가지 방법으로 그려보시면 됩니다. 선을 이렇게 길게 그립니다. 선을 길게 그립니다. 가로 세로 선을 길게 그리고 옵셋 100mm 선택하고 위쪽, 선택하고 오른쪽. 그러면 가로, 세로가 각각 100mm인 사각형이 그려지죠? 제가 그랬어요. 설계할 때는 선을 그냥 길게 그린다고, 길게 그리고 나머진 트림으로 잘라낸다고 했습니다. 트림.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면
자, 금방 사각형 만들어졌나요? 좌표 쓴 거 없죠? 자, 다시요. 각도 맞추고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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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클로즈. 어떤가요? 뭐 결론은 모양이 똑같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신 걸 찾으셔야 돼요.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골뱅이 100만큼 0도, 그리고 100만큼 0도, 골뱅이 100만큼 90도, 골뱅이 100만큼 180도, 마지막 클로즈. 좌표를 쓰셔도 돼요. 근데 정답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시기에 편한 게 정답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옵셋 40mm 안쪽으로,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그러면 40mm짜리 사각형 만들어졌죠? 요 부분이 없어요. 여기가 없습니다.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그 다음 옵셋 13mm 하나씩 하나씩 다 13mm 옵셋 하시면 돼요. 그럼 모는 종이처럼 됐네요. 도면을 잘 보시고 트림으로 또 끊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클릭하셔도 되고 빈 공간을 이렇게 클릭해서 한 번에 끊으셔도 되고, 또는 펜슬을 이용해서 울타리 그려서 끊어내셔도 되고. 금방 그려졌네요. 이게 도면 그리는 겁니다. 좌표를 쓴 게 있나요? 없어요. 좌표 안 쓰고 그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좌표 안 쓰고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좌표 안 그리고 도면 그리는 방법을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